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 자생출란 이제 겨울 관리 중에 15일 만에 이제 관수, 즉 관주를 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라고 할까. 그 사이에 물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오늘은 물을 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 자생출란이 이제는 겨울에 12월 중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지가 다음 주 토요일이 되는데 농사도 그렇고 모든 게 파종하고 가꾸어서 열매를 수확하고 또 농작물을 수확하고 또 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목 식량을 위해서 이제 저장하는 모든 일들이 동지 안에는 끝내야 된다는 옛날 그 어르신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모든 이제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되는 시점이 이제 동지를 전후로 해서 김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익을 위한 이제 농사의 결과물을 판매하고 저장하는 모든 것이 동지 안에 끝나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한 난시를 임대를 해 가지고 벌써 한 5, 6년째 한 곳에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그 배양이지요. 말하자면 이제 공동 관리가 되고 있는 약 40명이 하우스 2동에 입점해 있어 가지고 같이 배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환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조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온실의 이제 겨울 여름 통풍을 통해서 이제 온도 관리라든지 이 모든 게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개인이 그 자기의 그 어떤 스타일이나 배양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공동 배양장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공동 배양장에서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난시를 옮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여기 대구의 경산 인근에 있는 여기도 내내 수성구인데 대구광역시 수성구인데 변두리죠. 이쪽에 이제 이렇게 큰 배양장이 반자동 거의 뭐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배양장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데 지금 이제 한겨울 2024년 한겨울로 접어들었지요. 이제 12월 중순이게 되면 동지의 시기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꽃 관리 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잎은 지금 여름 같지 않고 노대가 나거나 또는 뭐 연부금부로 위험한 그 상황이 아닌 계절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성장기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죠. 성장기가 거의 멈춰 있고 그 온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제 물주기만이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만에 주다가 또 15일 만에 주다가 그 한 주 한 주의 그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물주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딱 15일이다, 10일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거의 10일에서 15일 정도의 물주기의 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배양장에는 약 10일에서 15일 정도면은 표토가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난분의 중간 정도까지는 다 거의 마른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5일 정도로 이제부터 주기를 맞추어서 물을 관수하게 됩니다. 물을 관수하면서 이렇게 난들의 그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지요. 무슨 변화를 보게 되냐면은 주로 이제 무늬의 변화지요. 이 여배품, 무늬종 여배품들이 그 난실에 그 햇빛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일조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배치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멸이 잘 되는 그런 여배품의 무늬들은 주로 이제 약간의 그 반그늘 상태 쪽으로 해가 잘 되지 않는 쪽으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를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탈색이 빨리 오고, 또 무늬가 주로 이제 한국 툴라는 백색이나 미백색보다는 그 황색이 그 명품으로 인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설백색이 아닌 이상에는 황색이 오래 지속되고 소멸되지 않는 것을 명품으로 치기 때문에, 뭐 여배도 마찬가지고, 이베드는 무늬의 여배도 마찬가지고, 꽃에 들어가는 무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도 오랫동안 황색이 후발로다가 소멸이 잘 안 될 때, 그때 이제 그 명품의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의 등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사정이 난초의 그 품종의 그 우수성을 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재테크 측면에서 볼 때는 가격 설정도 그렇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 자생출란이 이제 재배의 그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품종의 그 다양성 속에 희소성의 문제들 때문에 그 가격이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수한 품종이 산에서 산채돼 가지고 그 에라닌을 통해서 재배되는 과정에서 촉수가 많이 불어나게 되고, 전시회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이것이 이제 판매되면서 그 우수한 품종들이 그 숫자가 많이 촉수가 늘어나고, 또 배양이 잘 돼서 많이 이게 이제 전국의 그 에라인들에게 이것이 이제 많이 이제 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도 떨어질 뿐더러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선호하는 분들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자생출란의 꽃이 그 우수성, 출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꽃으로 결정난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재테크 측면에서 볼 때는 난초는 그대로지요. 난초는 뭐 가격에 따라서 지들이 스스로 바뀌거나 뭐 색깔이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라든지, 또는 이제 희소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가격이 그냥 이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좋은 명품에 이미 검증되어 나와 있는 이런 난초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키워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여러 번 이렇게 조정이 된 이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거쳐보면서 보면 지금은 꽃무를 주로 이렇게 선호하기보다는 여배품을 위주로 해서 난실의 숫자를 많이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대3 정도의 꽃무를 더 많이 키웠다면 지금은 정반대로 여배를 70%, 그 다음에 화해를 30%를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재배로 바꿔가는 그런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꽃은 이제 1년에 딱 한 차례 3월 달에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배는 사이사철 1년 12달 매일 난실에 가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계속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일단 화해가 됐을 경우에는 한국의 산야에서 뭐 내륙지방이든 섬지방이든 명품의 난들이 꽃물이 발견이 돼서 이것이 이제 전시회에서 검증이 되고 알려지게 되면 또다시 난초로 인한 그런 어떤 가격 변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난개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이, 명품의 품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한 80년대 초반서부터, 제가 83년도부터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시회도 없었고 수석이나는 뭐 분재 같은 전시회에 이게 한국의 산에서 나오는 난초다, 사군자의 난초다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끼워서 별로 볼품도 없이, 그때는 품종에 대한 견해도 없었고 명령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시에 또 한국 출란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이게 이제 그 한국 출란에 대한 인식도가 바뀌게 되고 해서 산에 다니면서 또 색다른 품종, 색다른 문양, 색다른 꽃의 그 색상들이 또 이렇게 발견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산에 다니면서 채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80년대, 90년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산에서 꽃에 무늬만 조금만 들어도 끼죽음이라고 하죠. 조금만 들어도 상당히 축하를 받고, 그 다음에 가격도 높았었고,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난초를 찾으려고, 뭐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뭐 6번 정도, 8번 정도 이렇게 갈 정도로, 일주일에 2번 정도 갈 정도로 그렇게 산책을 많이 다녔어요. 전라도 지방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난초가 붐이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전국적인 붐이 일었죠. 그 다음에 에라인도 많이 생기게 되고, 전시회도 이제 봄, 가을로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전국대 규모가 그 몇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화순이라든지 구미라든지 또는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상금이라든지 상도 대통령상까지 있을 만큼 거의 그 클라이맥스까지 왔다. 한국 칠란의 전국적인 규모가
숫자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거의 막 클라이맥스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요. 새로운 품종이 여배가 됐든 화해가 됐든 발견이 되고 또 전시회를 통해서 알려져서 또 다른 어떤 수혈이라고 할까,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만 출란의 새로운 이런 인기도가 전국적으로 또 알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가격이 너무나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생업으로 하는 유통인들도 지금은 많이 난초를 떠나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에란인들도 뭐 순수한 취미라고는 볼 수 없는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판매가 되고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좋은 품종을 갖기를 원하고 키우게 되고 또 인기도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게 되지요. 꽃물에서 이제 여배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옛날에는 뭐 유통인들도 난실 자주 찾아와서 교환이나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화해품은 뭐 거의 접근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여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입변이라든지 환엽이라든지 자태가 좋고 하는 그런 난초들의 그 무늬가 들거나 형태가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것들만이 조금씩 그 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경매 쪽으로 많이 난초들이 가는 것 같고, 경매를 하면서 가격이 뭐 조정이 된 난초인 꽃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품까지 주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제 밴드라든지 또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거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에란이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전국에 어디든 그 유통인들이나 또는 이제 이 난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재배장이 있어요. 그런데 가셔서 상의도 해보시고 또 배워보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뭐 이렇게 입점을 안 하셔도 집에 베란다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키우시는 분들 서울 쪽에 가면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여성분들이, 주부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조정이 되기 전에는 주로 1년에 매출이 1억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명품의 난초들을 한 촉씩 구매를 해서,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름이 되면 한 촉씩 올라와서 한 촉이 두 촉이 되고 두 촉이 세 촉이 되고 이러니까 그 가격이 엄청난 그 놀라운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은행에 뭐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하면 이자가 얼마나 붙겠습니까? 그러나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짜리 한 촉을 사게 되면 여름을 잘 죽이지 않고 촉을 받게 되면은 절충이 되고 뭐 촉수의 그 어떤 그 모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0만 원에서 7, 80만 원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재테크의 개념이 난초에 있기 때문에, 생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은 수익성을 높이게 되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난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난초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품종, 좋은 품종들을 많이 접하지는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저 거의 뭐 촉에 한 촉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난초들을 몇 품종 구매도 해보고 또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판매도 해봤지만 특히 주로 산에 가서 산채를 해서 무늬 있거나 색이 있는 난초들을 일반 다른 난초와 이제 촉수가 늘어나면 바꾸고 교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실 한 난실을 임대해서 키울 만큼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돈이 많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막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이렇게 사서 재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게 인기가 떨어지거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뭐 1년에 두 번씩 전시회를 하고 또 나누에 가입을 해서 같이 어울리는 마음으로 난초를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그래서 난실비가 어렵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에란인들과 좋은 교제를 다양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취미 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갖고 교제를 하는 그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대구난연합회 소속 회원으로서 청심나누의 회원으로 한 20년 넘게 제가 그 회원으로 있고 청심나누의 총무 재무 겸 10년이 넘게 제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대구난연합회 사무총장으로 2024년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취임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생난 보호를 위해서 또 장학금도 전달하는 그런 대구난연합회의 그 1년 행사도 잘 진행을 했고 가을 전시회도 멋지게 훌륭하게 지역의 구청장님이라든지 구의원님들 다 모시고 축사도 받고 하면서 한국자생출란의 우수성, 그도 일반 에란인들이나 유통인들이나 또는 지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봄 전시회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 가는데 앞으로도 한국자생출란의 아름다운 그 재배의 과정, 그 성장의 과정을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된 이런 관리에 대한 재배에 대한 노하우를 제 유튜버 동행튜브의 유튜버가 이제 주로 컨셉이 한국 자생출란인데 이쪽의 면에서 이렇게 자주 접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쇼츠나 아니면 롱타임의 그 동영상이나 때로 따라서 또 여러가지 그 홍보나 재배의 그 노하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늘 가까이 이렇게 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 구독이 이 유튜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셔서 보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이렇게 해주시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구독이라니까 돈이 드는 줄 아는데 돈이 안 들어요. 그냥 구독해 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그 정성을 다해서 필요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물 주면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주말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주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